현대소설 오영수의 메아리를 살펴보자. 오영수 작가를 먼저 파악해서 메아리라는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영수의 다른 작품들 이해에도 도움이 되니까 먼저 작가에 대해서 살펴볼게.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야. 그럼 메아리는 그 이후에 전쟁, 그리고 전쟁 후거든.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오영수는 어떻게 지냈나? 가난했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거야. 후에 누구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청년회관을 만들어 한글 교육, 음악 교육을 했어. 영어, 수학 아니고. 오영수 작가는 한글, 미술, 음악에 재능이 있었거든.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났어. 그런데 전쟁 바로 직전에 부인이 부산에 교사로 발령이 난 거야. 그 전에도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산에 발령이 나면서 오영수도 함께 가서 함께 교직 생활을 했어.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소설의 배경도 역시 부산이었지. 이후에 곧 전쟁이 났어. 피란 생활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 소설에서도 전쟁이 나왔잖아. 피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물들은 산으로 갔다. 오영수도 실제로 산을 굉장히 좋아하셨어. 그리고 전쟁이 난 이후에 드디어 소설가로서 글을 많이 쓰신 거거든. 그 중에 메아리가 탄생했고. 그럼 지금 이렇게 배경을 얘기한 것은, 자, 인물의 가치관이 배경과 충돌을 하게 되지, 소설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건과 갈등이 일어나. 인물의 가치관과 배경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제의식이 된다는 거지. 우리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메아리 살펴볼게. 여기 장소 나올 것 같아. 배경 동남향으로 후미진 골짜기에 억새와 솔가지로 덮은 운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배경이었어.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인물은 누구인가? 양동욱 내외이다. 공간적인 배경과 인물이 나와 있고, 주인공인가봐. 동욱 내외에는 다시 나왔어. 이 지리산 공비 소탕이 완료되던 전쟁 당시야. 다음 해 봄에 여기를 찾아들어 막을 메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피난 사례를 부산에서 했다. 자, 전쟁 중 부산에서 했다. 장소 아무리 버둥거려봐도 살 수가 없었다. 진하게 처리가 된 부분. 아무리 버둥거려봐도 살 수가 없었어. 살아갈 재간 없어. 할 일이 없었다. 경제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인물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든. 배경과 인물의 가치관, 또 인물의 상황과. 약만 쓰면, 이건 정말 극적인 상황까지 간 거야. 약만 쓰면 살려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 아이까지 죽였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영성국의 판잣집마저 헐리게 되자 별 작정도 없이 그만 떠나버렸다. 여길 떠나해서 진주에서 몇 달 동안 살았다라고 했어. 이렇게 옮겨갔어. 목수나 미장이 뒷일꾼 다녀봤고, 그나마도 작자가 달아 품삯 쓴 고사하고라도 제 몫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의 아내가 양은 그릇을 받아 이고 장사를 했어. 촌마을을 찾아다니기까지 했는데 본전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할 일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 산청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었다. 산으로 갔는데 할 일이 우선 더 없어. 여보, 두더지가 땅 밖에 나오면 죽기 마련이요. 웬 두더지? 여기서 그럼 우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땅 밖으로 나오면 죽기 마련이라고. 우리 이만 깊숙이 산골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밭농사나 짓자. 이렇게 했어. 그럼 좀 해결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이래서 돈 푼될 것은 모조리 팔았다. 어디?
산골로 가기 위해서 밀가루 2포와 감자씨 반마를 사고 우거지 한 꾸러미로 바꿨다.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산에 가서 먹고 살려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 심으면 되잖아. 우거지, 다 먹을 것들, 밀가루, 이렇게 뭐 괭이 홈이 넘어가고 신리도 넘게 들어갔어. 동욱의 걸음이 뜬다. 누구나 그래도 다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사는 세상에서 나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인 아무도 없는 산골이야? 하니 동욱은 어떤 패배감, 인물의 심리 중요하지. 동욱은 어떤 패배감 같은 서름이 치밀어 목이 메인다. 그럴수록 뒤따라오는 아내가 치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미덥기도 했다. 자, 미덥다 여기서 믿음이야. 실제로 오영수 작가의 아내가 부산으로 갔을 때 본인도 역시 교사 생활을 함께 했잖아. 그리고 아내가 생활력이 뛰어났나 봐. 능력자였던 거지. 교사를 하고. 그러면 여기 이 소설에서도 그런 아내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믿음직스럽고 아내가 장사를 했던 모습도 나와 있었지. 어쩔까? 산골은 어디 없이 매한가지가 아니겠나? 하고 동욱이 골짜기를 두리번거리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의 내면이 나온 다음에 그 인물이 대사, 표현을 했다.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해. 어쩔까? 산골은 어디 없이 매한가지가 아니겠나? 이거는 어떻게 할까? 어디든 같기는 해. 자, 아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역시 아내, 매 한 가지를 봐야 더 들어가요. 길이 막히는 데까지 가보자고. 해는 벌써 한나절이 가까웠다. 어느 산고비로 휘뿌옇게 강물이 보였다. 근데 왠지 강물? 휘뿌옇게 강물이 보이고 있어? 왠지 물이 있으면 물 옆에 터전을 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 강만 보고 무작정 걸었어. 벼랑을 끼고. 물이 밭은 강이었다. 건넜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오솔길을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수록 질펀한 골짜기였는데 길 옆에 오지그릇 조각들이 보였다. 그리고 이 오지그릇 조각들 중요하지. 자 이것으로 인물들의 반응은 동네였나 보지?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느낌표 있잖아. 그런가 봐요. 자, 이 두 내외에게는 먼 조상의 무덤이나 찾은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반가웠다. 그럼 오지 그릇 조각, 그럼 밥그릇 깨진 그릇들 이런 걸 보고 왜 설레고 반가웠어? 자, 사람의 흔적. 근데 단순한 발자국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살았던, 즉 생활의 흔적이지. 자,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전쟁 중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생활을 해야 돼. 그치?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중요해. 산골 생활에 이제 적응했어. 자신들에게 집을 지어준 이 부부도 있는데 지금 박노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자신들에게 집을 지어준 긍정의 인물이지. 그래서 함께 살아가길 바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합쳐졌지? 공동체. 박노인은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지만 가엾은 처지가 된 윤생원을 거두어 부부를 찾아와 함께 생활해 나간다. 이렇게 공동체가 또 확대가 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잘 살아가는 느낌이 들지. 한 이틀 쉬더니 윤생원은 괭이를 들고 나섰어. 놀자니 온 전신이 근질거린다고 하면서 자, 그 다음 박노인이 놀기 심심하다면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었어. 자, 이 사람들 생계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치? 역시 생계를 위한 노력. 자, 그리고 정월달 지나가고 2월 초순 어느 날 밤. 이제 봄이잖아. 완연한 봄이잖아. 저녁을 먹고 벌써 진달래가 폈네. 벌써 진달래가 폈어. 아, 봄이야. 그래서 아내가 나물이 돋겠네. 좋아라 라고 했어. 감자씨도 넣을까? 자, 여기서 감자씨는 넣는다. 그럼 나물은 돋는다. 자, 나물은 자연적인 생산물이 되지. 그럼 감자씨는 그러면 감자씨를 계획해서 미리 갖고 온 거잖아. 자, 이것은 생산 수단이 되지. 노력을 해서. 어쨌든 나물과 감자씨로 살아갈 수 있어. 자, 넉넉하지. 그렇다. 자, 그 다음은 쭉쭉 내려가서
동내외는 뜰옆 양지 쪽에서 닭을 품기면서 그의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방을 한 칸 더 달아야 해요. 방은 뭐하게? 명숙이 엄마를 데리고 올까? 지금 또 추가가 돼? 올까? 오다 뿐이겠어요. 온대. 윤생원도 알고 보니 당신보다 3살 위인 마음 드립디다. 42이면 한창인데 이 산속에서 어떻게 호라부려 늙겠소. 자, 4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에 대한 설명 1번. 동욱의 아내는 장사 나서 봤지? 손해를 보았다고 했어. 우리 다시 확인해보자. 어디에서? 산에 가기 전에 아내가 장사를 했다. 본전 깎지 않고는 팔지 않았다 라고 했어. 4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견뎌주기를 바라는 심정.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상황이긴 해, 그치? 그런데 조금 더 견뎌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니은. 어쩔까? 산골은 어디 없이 매 한 가지가 아니겠나? 자, 이 부분. 앞에 다시 읽어보자면 아내가 측은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믿었기도 했다. 아내한테 믿는 구석이 있어. 믿음직스러워. 어쩔까? 어떻게 할까? 산골은 여기나 저기나 매 한 가지가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아내에게 더 견뎌줘. 아니지. 아내 역시 어떻게 얘기했어? 매 한 가지 봐야 더 들어가요. 더하지? 길이 막힐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견뎌주기 틀렸고. 그 다음 42번 외적 정보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먼저 소설을 살펴봤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외적 정보가 하나의 이게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잖아. 소설 낯선 작품일 테니까 이해에 도움이 바로 되고 이걸 읽어봐야 돼. 첫 번째 순서야. 외적 정보를 읽어보고 그리고 작품으로 들어가면 돼. 자, 메아리에서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인물 나왔어. 그런데 어떤 인물들?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인물들이구나. 산속에서 공간적인 배경이 나왔네.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협력해서 헤쳐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갈등이나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를 통해 작가는 주어, 서술어, 보여준다. 작가가 보여준대. 얘들아, 작가가 보여주는 것 뭐지? 주제잖아. 인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산속은 이 공간적인 배경은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야. 그리고 삶의 애환, 기쁨과 슬픔을 지닌 인물들은 삶의 애환을 갖고 있구나. 과거에 겪은 상처를 딛고 살아가게 해준다. 어디가? 공간적 배경 산속이. 아울러 산속은 혼란한 도시와 대비되어 인물들에게 물질적 안정을 주고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성원을 품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시된다. 새로운 구성원 품었지? 여기서 생산활동을 또 하게 되었어. 그런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많이 틀렸을 거야. 지금 정답은 2번이고 동욱 내외가 오직으로 조각들을 보면서 이거 봤을 때 가슴이 설레고 반가워하는 장면에서 나왔지. 여기 그대로 나왔지. 오직으로 조각 두 내외는 조상의 무덤을 찾은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반가웠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참이잖아. 장면 내에서. 그럼 그 다음 산속이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안정을 주는 공간임을 알 수 있겠군. 자, 여기서 단지 지금 오직 그 조각들을 받고 가능성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적 안정을 주는 공간이다.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잖아. 가능성 정도이다 라는 것이야. 굉장히 어려웠지. 자, 현대소설은 지금 42번까지입니다.